사열할 때 어혈이 잘 안 나오면 부항캡의 압력을 세게 당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약하게 걸어보니 어혈이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압에 의한 통증이 생기기 직전까지 압력을 강하게 당기니 어혈이 나옵니다. 이때 부항캡 속으로 빨려 올라오는 피부는 어느 정도여야 정상인지도 궁금합니다. 피부를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노화된 상태까지를 수치로 표현하면 1부터 100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혈자리마다 사침했을 때 통증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면 1부터 100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두께, 탄력, 퇴화 정도도 1부터 100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몸이지만 몸의 혈자리마다 막힌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즉, 피부의 두께, 피부의 탄력, 피부의 긴장, 어혈의 양, 어혈이 쌓인 시간, 누적된 어혈의 밀도, 어혈의 산패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또한 사혈하는 사람의 예민한 감각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다양성은 틀리다가 아니라 형태가 모두 다를 뿐입니다. 이 다름은 자연의 다양성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감각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마치 태권도장에 입문해서 관장에게 수많은 한 끝을 바로잡는 교정과 연습의 지속성이 누적되었을 때 얻어지는 감각입니다. 대체로 어혈이 막힌 지가 오래되고 헐질이 섬유질화되었거나 피부 조직이 퇴화되고 헐자리에 문제가 심각할수록 어혈은 꼼짝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혈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미 혈관이 퇴화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해독을 하고 어혈을 녹여주고 영염철 즉 영양분, 염분, 철분을 넣어주는 이유는 사혈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으로 인한 열악한 혈액 환경을 개선시켜서 어혈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애씀입니다. 처음에는 어혈이 잘 나오는 혈자리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혈이 너무 안 나오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혈자리부터 잡고 사혈의 스킬을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이 충분히 된 후에 만성질환에 막힌 혈관을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성질환을 공략했지만 바닷물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어떤 반응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일으킨 것처럼 사혈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혈의 한계점입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알아차리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 혈자리는 일반 사혈로는 반응도 없고 개선이 어렵구나를 알아차리고 약성을 잘 이용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혈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압력을 약하게 당기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약하다는 표현도 각자 가진 손끝의 예민함과 둔함에 따라 디테일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막혀서 잘 나오지 않을 때 인위적으로 세게 당겨서 잘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혈자리도 언젠가는 압력을 약하게 당겨서 어혈이 잘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해당 질환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부항기에 압축기를 당겼을 때 피부가 부항기 안으로 딸려오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피부가 두꺼워서 잘 안 딸려오는 경우, 피부가 얇아서 쑥 딸려오는 경우, 피부 탄력이 없어서 바로 차단이 되는 경우, 피부 탄력이 좋아서 압력을 잘 견디는 경우, 이외에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다양성이 100가지라면 그 100가지에 맞는 사혈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수련이고 공부이고 체득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 몸을 수없이 접하다 보면 그 평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혈이 안 나오면 잘 나오게 하는 감각을 터득하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과 과정을 예민하게 버무리는 애씀이 있기를 바랍니다.